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3학년 확률과 통계를 함께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수배 쌤입니다. 자, 새로운 단원이죠, 여러분들. 새로운 단원이 시작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거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조건부 확률. 뭐 이름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되듯이 뭐 확률을 계산할 때 새로운 조건이 생겨나면 확률이 어떻게 변화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추측과 함께 조건부 확률을 배울 거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을 가진 채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몬티홀 딜레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영화에서도 소개가 됐었고, 어떠한 이제 쇼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을 다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자, 이 문 뒤에 하나 뒤에는 엄청나게 좋은 슈퍼카가 숨겨져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염소는 거의 꽝인 거죠, 슈퍼카에 비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에서 하나를 선택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1번을 했다고 칩시다. 1번 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이 쇼의 MC는 어느 문 뒤에 슈퍼카가 있고 어느 문 뒤에 염소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문들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열어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세 번째 문 뒤에 염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MC가 세 번째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MC가 이 문을 열어주고 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바꿔도 됩니다. 계속 1번 문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꿔서 2번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바꾸는 사람도 있을 테고, 괜히 바꿨다가 1번 문 뒤에 슈퍼카가 있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끝까지 나는 1번 문을 지키겠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때 확률적으로는 바꾸는 게 득이 될까요? 바꾸지 않는 게 득이 될까요? 자, 이 문제를 몬티홀 딜레마라고 하는데, 자, 한번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선택을 한 건 세 개의 문 뒤에서 하나의 문 뒤에만 경품, 슈퍼카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카를 선택한 확률이 바로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의 확률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문을 바꾸지 않고 선택을 바꾸지 않고 고집하면 3분의 1의 확률인데, 자, 만약에 이 선택을 2번으로 바꾸게 된다면, 2번 문을 선택하게 된다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다음 표를 보고 이야기해보죠. 자, 다음 표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1번 문을 처음에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경우 1, 2, 3은 자동차가 1번 문 뒤에 있는 경우 2번은 자동차가 2번 문 뒤에 있는 경우 3은 자동차가 3번 문 뒤에 있는 경우예요. 자, 당연히 처음에 지금 1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분이 1번 문을 선택했죠. 자, 그런데 3번에 염소가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2번 문을 선택해서 2번을 오픈하면 꽝이 선택됐죠. 여러분들은 염소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경우 2번처럼 여러분들이 1번 문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머지 문에서 염소를 열어주겠죠? 지금 MC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바꾼다고 몇 번을 열게 되나요? 2번 문을 열겠죠? 뒤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뽑았죠? 자, 3번 경우 자동차가 3번 문 뒤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번 선택하고 있다가 당연히 지금 MC는 자동차가 아닌 염소문을 열어줄 테니까 2번 문을 열어줬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을 어디를 하게 되나요? 선택을 바꾼다면 3번 문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럼 뒤에 뭐가 있나요? 자동차가 있네요. 경우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선택을 바꾼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 경우에서 자동차를 뽑았으니까 당첨 확률이 얼마가 된 겁니까? 3분의 2가 된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어떠한 문 뒤에 슈퍼카가 있는 걸 고를 확률은 3분의 1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새로 열 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때도 뭐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매 한 가지니까 확률은 그대로 3분의 1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MC는 여러분들의 선택 앞서서 어떤 거를 뒤에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개방시켜 준 후에 여러분의 선택을 묻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꽝인 염소가 들어있는 문 하나를 열어주고 난 다음에 선택.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선택은 어떻게 되나요? 확률적으로 변화가 생기죠. 자,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두 사건이 있을 때 각각의 사건은 어떠한 확률을 갖겠지만, 예를 들어서 A 사건과 B 사건이 있을 때 B 사건에 앞서 A 사건이 발생한 후에 B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 바뀌는 경우, 얘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조금 더 명확한 교과서의 확률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표는 1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조사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두 학생이 각각 자신이 말한 조사 대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학생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학생일 확률을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상윤이 같은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자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학생을 묻고 있고, 이때 세민이의 경우는 지금 고등학생인 경우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두 사건 A, B를 각각 이렇게 정의할게요. 자, 지금 집합 S를 전체 조사 대상자 중고등학생 합쳐서 100명 중에 사건 A를 고등학생이 택해지는 사건, 그리고 B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학생을 택하는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자, 먼저 만약에 상윤이의 말대로 전체 조사 대상자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학생을 택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자 집합 중에서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학생을 선택하는 경우니까 전체 100명 중에 32명을 택하는 경우 약분해서 25분의 8인 결과 나오겠죠. 그쵸?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전체 100명 중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여기 전체 학생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세민이의 의견대로 나는 지금 전체 학생이 궁금한 게 아니라 고등학생 중에서, 지금 여기 고등학생 중에서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궁금하다고 하면 어떤 경우예요? 지금 세민이의 경우는 고등학생을 뽑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학생을 찾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때 학생은 50명이고 고등학생 중에 과의존 위험군이 15명이 되는 거니까 얘는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 두 확률을 각각을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지금 첫 번째 경우는 그냥 확률 B를 찾아본 겁니다. 그쵸? 사건 B에 대한 확률을 찾아본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서 사건 B가 발생할 경우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남자반과 여자반을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그죠? 1, 2, 3반은 남자반, 4, 5, 6반 여자반이라고 합시다. 근데 남녀 비율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 중에 아무나 학생을 뽑으면 남학생일 비율, 확률 당연히 2분의 1이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반에서 사람을 뽑았다면 그때 남학생일 비율은 당연히 이런 경우는 100%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전제되고 나면 그 다음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그 확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얘를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또 그려보면 다음과 같겠죠. 지금 보면 어떤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사건 A와 사건 B가 있어요. 당연히 사건 B의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전체 사건의 개수에서 이 B의 원소의 개수가 사건 B의 확률이 되겠지만, 만약에 A가 발생한 이후에 A가 일어난 전제 조건 후에 아래에서 지금 B가 일어날 확률이면 이쪽 부분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만 요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할 때 조건부 확률이 지금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될까요? 자,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B 바 A는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얘는 사건 A의 개수 분의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인데,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눠도 값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렇죠? 분모 분자를 전체 사건의 개수로 나눠보겠습니다. 분모도 A의 개수를 전체 사건의 개수로 나누고, 분자도 전체 사건의 개수로 나누면, 자, 얘가 뭘 의미하나요? 얘가 바로 지금 사건 A의 확률이고요. 분자는 바로 뭐가 되냐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확률 P바 A라고 쓰고, 그쵸? 이때는 분모가 A의 확률, 분자가 A와 B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확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는 조건 아래에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냥 이 문제를 아주 직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면 이렇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습니다.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짝수의 눈이 나왔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주사위가 2가 나왔거나 4가 나왔거나 6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 중에 소수는 뭐밖에 없나요? 여기 2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 전체 세 가지 중에서 소수가 나올 경우 2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 확률이 얼마다? 이 확률이 전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조건부 확률의 입장에서 수식을 통해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사건 A와 사건 B를 좀 정의하겠습니다. 자, 사건 A를 짝수 눈이 나온 경우라고 하고 사건 B를 소수 눈이 나온 경우라고 해봅시다. 이때 확률, 지금 A가 발생했을 때의 조건부 확률 B를 구하면 얘는 NA분의 NA 교집합 B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한 방법이 지금 M1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확률 A의 확률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할 수도 있죠. 그쵸? 자, 보면 자, A 확률이 얼마입니까? A 확률은 짝수에 나올 확률이에요. 전체 6분의 3입니다. 그 중에서 A 교집합 B가 나올 확률, A 교집합 B는 뭐밖에 없죠? 짝수 중에서 소수인 경우 2밖에 없죠? 6분의 1. 연분수 약분하면 얼마?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의 문제는 첫 번째 방법 M1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쉬워 보이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들 종종 있으니까 M2, 그러니까 방법 두 번째 경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자,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할 확률은
사건 A의 확률 분의 지금 A 교집합 B의 확률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자, 같은 의미로 또 거꾸로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사건 B의 확률분의 A 교집합 B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제 뭐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때 확률은 어떨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해졌죠. 자, 우리가 예전에 경우의 수는 어떤 두 경우의 수가 그쵸? 동시에 발생하면 연달아 발생하면 우리는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기만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확률 A와 확률 B를 단순히 이렇게 곱하면 될까요? 자,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수업을 더 배우고 나면 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요 경우는 나중에 할 얘기고, 자, 우선은 그렇다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힌트는 어디냐면 여기 조건부 확률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양변에다 어떻게 사건 A의 확률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P, A 곱하기 P, A가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발생할 확률이 되겠죠. 또는 여기에서도 지금 A 교집합 B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사건 B 곱하기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A가 발생할 확률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상을 정리를 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지금 각각 사건 A의 확률에다가 또 A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든지 사건 B의 확률에다가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 이름하여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서 각각의 확률이 0보다 크다고 한다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즉 A 교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또는 B의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의 A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을 각각 곱해서 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단순하게 곱한 거와는 다르게 확률은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곱해서 얻을 수가 있다.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을 그냥 곱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예제 이번에 봅시다. 여행도서 6권과 자기계발도서 3권이 꽂혀있는 책장에서 세민이와 유나가 스레로 책을 한 권씩 임의로 꺼낼 때 두 사람 모두 어떤 거 뽑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모두 자기계발 도서를 꺼낼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좀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면 경우의 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전체 9권 중에 2권을 뽑는데 세민이와 유나가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뽑는 것마다 순서가 있겠죠. 그렇죠? 세민이가 먼저 뽑고 유나가 나중에 뽑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9권 중에 2권을 뽑는 건데 그죠? 세민이와 유나가 모두 자기계발 도서에서 꺼낸다고 했어요. 자기계발 도서는 3개 있는데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9 곱하기 8 분의 3 곱하기 2가 돼서 약분할 거 하면 3이랑 9랑 약분하고 2랑 8이랑 약분을 해서 얼마입니까? 1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오늘 배운 지금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자, 지금 먼저 A를 세민이가 여행도서 아니죠. 지금 뭐냐면 자기계발서죠. 세민이가 자기계발서를 뽑는 경우 사건 B를
유나가 자기계발서를 뽑는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자, 세인이도 유나도 모두 뽑는 경우니까 우리는 확률 A 교집합 B를 구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사건 A에다가 지금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는 거죠. 자, 먼저 세인이가 자기계발서를 뽑는 경우는, 자, 이때 확률은 전체 도서가 9권 있는데요. 9권 있는데 그 중에 자기계발서 3권 중에 아무거나 꼽으면 되는 거니까 9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지금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얘가 뭐예요? A가 발생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세민이가 자기계발서를 뽑았을 때, 그러면 책의 한 권 줄었네요? 몇 권인가요? 8권이죠. 그 중에 누가? 유나가 자기계발서를 뽑는 거. 그러면 자기계발서 몇 권 남았나요? 세민이가 하나 뽑아갔으니까 2권 남았죠. 이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약분할 거 해봅시다. 3이랑 9랑 약분하면 3, 2랑 8이랑 약분하면 4. 자, 얼마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1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우의 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도 충분히 돼요. 경우의 수로도 되고 확률의 곱셈 정리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쉬운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경우의 수로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못 구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익혀두기를 바랍니다. 자, 예제 3번 해보겠습니다.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승민이와 희찬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차례대로 제비를 한 개씩 이물을 뽑을 거예요. 자,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때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과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죠. 학교에서 이제 학급에서 이제 뭔가 뭐 당첨 제비 같은 걸 뽑으려고 하면 막 먼저 손 들고 먼저 뽑겠다고 하고 어떻게다 순서에서 밀려가지고 나중에 뽑게 되면 마치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과연 나중에 뽑는 것이 불이익일까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누가 뽑나요? 지금 가만 보면 여기 승민이랑 그 다음에 희찬이가 뽑는데 승민이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승민이를 A라고 할게요. 승민이를 뽑는 걸 A라고 할게요. 얘를 A, 그리고 희찬이가 뽑는 걸 B라고 하면, 자, 보면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전체 20개 중에 당첨 제비가 4개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5분의 1일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동의하죠. 자, 그러면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로 구해봅시다. 자,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확률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경우로 크게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고 나서 그러고 나서 희찬이가 뽑는 경우랑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으면 그런 다음에 희찬이가 뽑을 확률은 증가할 테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각각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고 희찬이가 뽑을 경우와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고 희찬이가 뽑을 경우 각각이 모두 다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기 때문에 각각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지금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사건 A의 확률에다가 지금 A가 발생했을 때 B의 확률을 곱한 거고요. 여기는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다가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자, 방금 구했습니다. PA는 5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얘는 뭐예요? 승민이가 뽑고, 자, 그러면 전체 제비 몇 개 남았습니까? 19개 남았어요. 그쵸? 그 중에서 당첨 제비 몇 개 남았어요? 뽑아갔으니까 3개 남았죠. 그쵸? 요 경우가 승민이가 뽑을 확률이 되겠네요. 자, 여기다 더할 겁니다. 지금 승민이가 뽑지 않을 경우에요. 얼마예요? 5분의 1을 1에서 빼면 되죠. 5분의 4가 될 테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 같은 경우 여기 해석을 잘 해봅시다. 얘는 승민이가 안 뽑았을 때, 당첨 제비를 안 뽑았을 때, 그러면 꽝을 뽑아갔을 때, 그러면 전체 제비 몇 개가 되고 19개가 되고 그대로 당첨 제비 몇 개 남나요? 4개가 남은 경우죠. 이 둘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각각 더해봅시다. 얼마예요? 5 곱하기 19 하면 95 분의 3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얘는 95분의 19가 되고 양변을 19로 분모 문제를 19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5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때요? 맨 처음에 그냥 먼저 승민이가 가서 뽑은 경우나 승민이가 뽑고 난 다음에 희찬이가 남은 걸 가지고 뽑은 경우나 어때요? 확률은 같기 때문에 뭐 학급에서 뭐 뽑기를 같은 걸 한다 그러면 먼저 뽑으려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나중에 남는 거 천천히 뽑아도 같은 확률로 당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거 지금 조건부 확률,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사건 이후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건부 확률에서 파생되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조건부 확률을 적용하든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적용하든 아니면은 경우의 수부터 따져가지고 그냥 가지수를 세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아무거나 써도 문제가 풀리는 건 쉬운 문제다. 어떠한 문제는 어떠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결과 도달하는 문제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기가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